자, 우리 오늘은 독점 하고요. 독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문제도 좀 풀고요. 그 월요일 날 우리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시장 이론만 볼까 했었는데요. 누적해서 합시다. 괜찮죠? 그래서 기회 비용이란 거기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누적해서 좀 해야지 뭐 공부하는 맛이 나고 뭐 그래요. 자, 4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공장 독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올게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시장 전체 그림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P고 Q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시장에 맡기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소비자 잉여고요. 소잉. 그리고 이제 생산자 잉여 이렇게 있죠? 생산자 잉여가 극대되는 거예요. 생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거니까 이제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요 극대화되는 좋은 거를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가 독점 시장 이렇게 있고요. 또 중간에 우리가 오늘 할 건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 시장 이렇게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잡아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다는 것은 기업의 수로 얘기하는 건 촌스럽지만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얼마 있으면 내가 가격을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된 걸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밑에는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으니까 다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퉁 해가지고요. 이걸 전부 다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를 이걸 다 해서 뭐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도 얘기해요. 완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전부 다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힘이 세고 이쪽으로 갈수록 힘은 좀 약하다. 뭐 그 정도 뭐 스펙트럼 돼 있는 차이니까 뭐 이렇게 명확히 구별하기는 그래요. 자, 여기서 가격 수용자 입장이다라고 하면 완전 경쟁일 때는 우리가 본 것처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고 요게 평균 수입이고 요게 한계 수입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산해야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총 수입이에요. 요거 물론 이제 가격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개인의 능력은, 기업의 능력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비용이 요만큼이니까 이게 총 비용이죠. 그래서 빨간 색깔 총 비용보다 파란 색깔이 더 크니까 그 차이가 플러스 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요. 평균 비용 곡선이 AVC를 찾으셔야 돼요. 장기는 그냥 AC 해도 되는데 AVC의 최소점을 지나는 상회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래요? 지겨우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지겹대요. 왜 자꾸 또 하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독점은 시장 지배력이 있어요. 시장력이 있다. 지배력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 뜻이죠. 여기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요. 그래서 독점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MR 곡선 찾으셔야죠. 여기서는 MR과 P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MR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고요. 왜 그런지는 언제나 MR 구하세요라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항상 TR을 구해가지고 저기 돌아오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MC가 이렇게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MC가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공급 곡선이 여기 독점에는 없지만 완전 경쟁 비교해서 여기가 완이라고 쓰면 독점인 경우에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국대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가격은 소비자가 내려놓은 가격을 다 받아내요. 여기까지요. 여기 독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PM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니까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개 봤어요. 1급은 어떻게 돼요? 1급은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을 여기까지 만약에 거래한다 그러면 이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갔죠. 그래서 완전 이 표현을 썼고요. 2급은요. 2급은 이제 불로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을 좀 싸게 해줘요. 소비자 잉여가 여기 하얀 색깔 부분만큼 남아있죠. 3급은 이제 고객들이 얼마나 가격이 민감한가에 따라서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RO 공식을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RO 공식이다. 아이고, RO라고 할게요. RO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P예요? MR이에요? 아유, MR인데. 예. 원래 TR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TR, MR이고 P 1 마이너스, 물론 P도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RO 공식을 이용한 여기 나와 있는 3급 가격 차별 여기서는 시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끝날 때쯤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쫙 팔아요. H가. 그래서 이제 두 개 시장에다가 파는 거야. 그래서 MRA가 있고 MRB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균형이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연히 MRA와 MRB가 같아지는 데까지 해서 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두 개 똑같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AB 빼도 되죠. MR과 MC가 똑같아야지 최적이니까 요거까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앞에 전부 독점이 어쩌고 우하향하고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냥 바로 그냥 이거씩 주어져가지고 야 바로 최적 배분하는 거 구해라. 그냥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니까 여기서 저 앞에 거부터 쭉 다시 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서록 기출을 풀면서 이쪽으로 그냥 바로 해서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앞에 뭐 저런 거 쫙 하는 건 사실은 그 밑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가봅시다. 453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독점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시장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장이라는 말을 써요. 시장이 여러 개를 가지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과 관련된 독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게 공장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공장 독점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공장이 여러 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멀티 아시죠? 여러 개예요. 멀티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독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과점 기업이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카르텔을 동남칠까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담합하는 거잖아요. 학원이 막 여러 개 경쟁하니까 치열하니까 수험생들은 신경 안 쓰고 이제 원장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가격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담합해서 이렇게 똑같이 공동행위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공장 독점은 이쪽에다 할게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냥 H라고 쓰는 건데 공장이 여러 개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MC1 이렇게 있고 MC2 이렇게 공장을 두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업이 두 개 다른 거를 위에 어떤 중앙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그 카르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똑같이. 공장이 두 개인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밑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 14-8 보시면 MC1이 있고 MC2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공장이 두 개 있고 똑같은 상품을 생산한다 합시다. 여기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MC1은 MC2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MC1 여기는 MC2 이렇게요. 자, 이게 가만히 딱 보면 밑에서 봤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쎄 학교 다니실 때 뭐 조별 과제라든가 뭐 그런 거 많이 했나요? 아니면 직장 다니시게 되면 이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조별 과제를 만약에 5명이 한 줄 짜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뭐 과제를 이렇게 내줬는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똑같이 일을 균등했거든요. 5분의 1로 N빵을 했는데 교수님이 아무튼 그 조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되면 똑같은 점수를 조원끼리 똑같은 점수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리 일을 다 빨리 끝내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앞에 분도 능력 있고 뭐 여기 있는 분은 능력이 좀 약간 그래서 그런지 늦게까지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조별 과제 때는 뭐 자료 조사를 누가 하고 요즘은 나눠서 하더라고요. 누구는 자료 조사, 누구는 PPT 만들고 누구는 발표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골고루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앞에 자료 조사 끝나야지 그 다음에 PPT를 만들고 그래야지 다음에 발표할 사람이 어떻게 발표할까 준비를 하는데 앞에 자료 조사는 했는데 PPT 만드는 애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잘 못하고 하면 뒤로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업이 생산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할게요. 기업이 생산하는데 몇 개 생산할까를 정했어요. 100개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100개를 어떻게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할까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할게요. Q1 더하기 Q2 이렇게 했는데 100개 생산할 때 50개 이렇게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눠서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보세요. 50개씩 생산하기로 했는데 50개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얘는 일을 금방 했어요. 왜냐면 한 개병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금방 처리하는데 얘는 한 개병이 높아요. 50개째 생산하는데 되게 버거워하는 거야. 이게 팀이 같이 가야죠. 나 혼자 다 했다고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 2가 공장 2가 야 그냥 내가 좀 더 할게. 너 일 못한 것 좀 줘. 해서 얘가 생산을 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얘는 생산을 좀 더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 더 하면 할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한계 비용 올라가고 얘는 일이 부담이 덜어지니까 한계 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멈춥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높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얘가 만약에 30개고 쭉 보면 얘가 70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Q2, 얘는 Q1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합심해가지고 100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50, 50 이렇게 생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최적이 아니라 좀 능력이 있는 애는 생산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얘가 2인가? 70을 하고요. 얘가 30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MC1과 MC2가 같아지는 게 우선 최적이고 당연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MC 하첨자 지워도 되죠. 이거랑 MR이 똑같아지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아이디어를 딱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나오면 MC는 MRA, MRB랑 같고 이렇게 나오면 MC1은 MC2랑 같고 MR하고 같고 그냥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윤극대화 조건 1번 보세요. 자, 다공장 독점 기업이 공장 1과 공장 2에서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면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각 공장에서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별표 3개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2개를 관리하는 거니까 밑에 한번 설명 좀 볼게요. 자, 1번에 보세요. 독점 기업이 2개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 1과 공장 2에서 한 개 비용이 MC1과 MC2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2번 기업 전체 동그라미 치세요. 기업 전체. 기업 전체 한 개 비용은 각 공장에서 한 개 비용 MC1과 MC2를 수평으로 합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 개 비용을 수평으로 합하니까 여기서부터 옆으로 더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서메이션 MC 이렇게요. 이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전체. 그 다음 이제 시장 전체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서 보니까 MR 곡선을 찾으셔야죠. MR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생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시장 전체에서 이것도 굵게 할게요. 이렇게요. 시장 전체에서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돼요. 몇 개 생산해서 여기다 내다 파는 게 나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한 개 비용을 다 더한 다음에 MR과 같아지는
여기를 생산하고 이게 그러니까 1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개를 생산하기로 하고요. 이 100개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할당하는 게 밑에서 봤을 때 그 마지막 단위에서 요 높이가 똑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70개 생산하고 얘는 30개 생산하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우리가 석유 수출 기구가 오페크가 야, 우리 석유 몇 개 생산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요. 배럴을 100만 배럴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거기 나라가 뭐 사우디, 뭐 이란, 이라크, 막 베네수엘라 막 있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할당할 때 요 높이가 옆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쳐다봤을 때 요 높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옆에서 본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밑에서 보는 거죠. 요 상황에서 요 높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높이가 똑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식으로 참고로 봐두시고 문제 풀 때는 요걸로 되게 심플하게 풀릴 수 있고요. 말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3번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전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요. 이거예요. 기업 전체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몇 개 생산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4번 3, 4번 같이 그냥 별표하시죠. 기업 전체 생산량이 100개 Q스타로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각 공장의 한계 비용이 똑같아질 때까지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같아질 때 이게 안 맞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별표 좀 3개 하시죠. 그래서 약간 기출문제도 이런 스타일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의 어느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P는 210-2분의 1 Q 이렇게 있으면 요거요 MR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MR을 하나 쫙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2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공장 1과 공장 2의 비용 함수가 뭐 C1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MC1, MC2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만약에 옆에다가 뭐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림으로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살짝 제약식이 있어요. 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전체 생산량이 Q1과 Q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전체 생산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R 구하셨죠? MR은 어떻게 돼요? MR은 거기 보시면 P가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죠? 210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2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MC 볼게요. MC1은 거기 보시면 그냥 C1을 미분하면 되니까 2Q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C2는 4Q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하면 돼요. 단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Q는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요거 Q는 전체 생산량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210 마이너스 2 Q1 플러스 Q2 요것만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고 아하 이게 다공장 독점이군. 그럼 MR, MC1, MC2 구하시고 다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 생산량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이꼴로 놓고 푸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거 회계사 시험에서는 옛날에는 이거 한 문제 다시장 독점 한 문제 이게 막 2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뭐 당연히 1분 안에는 풀 수 있어요. 요거 원리를 아시게 되면. 그래서 밑에 참고해도 보면 MC1과 MC2가 다를 때는 뭔가 비용을 적절히 조정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그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독점은 나빠요. 왜 나쁜가 그걸 좀 평가해 볼게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평가. 자, 우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언제나 경작에서 평가 기준은요.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낭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제일 왼쪽에 그게 뭐냐면 낭비가 있으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가 안 돼요. 사회후생 극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이 독점화로 바뀌게 되면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비싸진다고요. 그래서 후생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밑에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색깔로 하면 좋긴 한데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색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을 영역을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MR과 이게 공급곡선이 MC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공급곡선이 독점에서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 경쟁과 비교하기 위해서 공급곡선을 MC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가 ABC고요. 이렇게 좀 처리할게요. A, B, C 여기도 좀 하면 좋은데 여기 다 나눌게요. E, F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책에는 D가 빠져 있는데 그냥 A, B, C, D, E, F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으로 변했다 합시다. 독점으로. 네, 요거요. 요것도 잉여 구하는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근데 뭐 난이도는 하에 속해요. 자, 소비자 잉여 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완전 경쟁이 결정되죠. 완이라고 쓰면. 그럼 소비자 잉여는 이거예요. 이 삼각형. 그죠? 저 왼쪽에 노란 색깔 표시된 A, B, E가 소비자 잉여예요. A, B, E 이렇게 있어요. 생산자 잉여는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왜냐하면 생산자 받은 금액이 이만큼인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거니까 C, D, F 이렇게 돼요. 초기 보시면 저 왼쪽에 파란 색깔. 그렇죠? 생잉은 C, D, F. 전체적인 토탈 서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그쵸? 뭐 간단해요. 자, 근데 독점이 됐어요. 독점이 되니까 MR과 MC가 같아진 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완전 경쟁보다 일부러 생산량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조세 때도 뭐예요?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거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생 손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죠. 류현진이나 무슨 뭐 추신수가 야구하는데 나 좀 쉬면서 할래. 그래서 대충 던지면 글쎄 뭐 그것도 뭐 잘하는 거면 좋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낭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요. 독점은 여기잖아요. 가격을 여기까지 받게 되니까.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만큼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니까 A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B 이만큼이 날아가요. 그리고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을 소비자한테 받았는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B, C, D가 독점적 이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산자 잉여라고 볼 수 있겠죠. B, C, D 이렇게요.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A, B, C, D네요. 조세부 갈 때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후생 손실이고요. B는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이게 생산자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는 아니고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분배된 거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에서 CD는 남아있는데 F는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F도 날라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E와 F만큼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해서 이걸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데드웨이트 로스니까 요거 구하는 거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거기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독점이 왜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경제하셨으니까 아유, 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나쁘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도 경제학 공부 안 한 걸로 물론 안 한 척하는 목적이면은 괜찮은데 한 척하려면 독점이 뭐죠? 이러면 또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경제학 안 하셨죠? 이렇게 하면 그때 아니요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네,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독점이 나쁜 게 뭡니까? 그럼 여기에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봅니다. 또 이것도 아니고요. 뭐 소비자가 다 생산자가 뭐 소비자가 생산자고 소비자고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소득 분배 측면에서 공평성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거를 생산자가 뺏어가잖아요. 생산자는 최소한 뭐 손해 볼지 이득 볼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얻게 되는 게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소비자는 확실하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번 봅시다. 완전 경쟁이 독점화가 되면 소비자 잉여 감소분의 일부가 생산자한테 이전돼요.
그래서 소비자한테서 생산자가 지금 독점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점기업이 이득을 갖게 되니까 부가소득이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2번 보시면 뭐 2번까지는 뭐 필요 없어요. 사회후생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할 텐데 이 후생이라는 얼마나 바람직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이게 공평성 이런 거는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객관적이지만 그래가지고 뭐 좀 뭐 반드시 후생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그 지문은 그냥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까지만 보시고 우리 시험은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아셨죠? 요거 직접 구하는 게 시험이에요. 자, 독점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시장 지배력의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독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점도가 있게 되면 이건 사회에 어떤 후생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게 낭비고 어떻게 보면 독점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요거는 좀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수량은 뭐 재고도 있고 어떻게 뭐 좀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한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었었더라면 여기 이게 MC 프라이싱이죠. MC가 이렇게 되었을 텐데 독점으로 인해서 가격이 MC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가 똑같아지는데. 자, 다시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한계 비용에 맞춰서 가격이 설정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을 높일 수 있구나. 그래서 힘이 있구나. 그렇게 봐서 독점도는 이렇게 P가 MC보다 얼마나 높니? 이걸로 측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비율과 상대적인 걸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분모에다가 P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는 관심 없어요. P는 관심 없고 분자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와 MC가 똑같으니까 이 값이 전체가 빵이 될 것이고 독점일 때는 P가 MC보다 크니까 이 값이 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독점도를 측정하는 거를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러너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이거를 러너 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러너의 마진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러너는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그거 잘 보시죠. 그러니까 왜 가격과 한계 비용을 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독점에서 뭐예요?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독점도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뭐 DM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 식 자체를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러너 지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랑 똑같아요. 이거이므로 러너 지수는 빵. 뭐 러너의 L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안 해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뭐 얘까지 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독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로 공식을 또 적용해요. 그러니까 아로 공식이 독점에서는 중요해요. 자, MC잖아요. MC. MC는 이윤극대일 때는 MR하고 똑같고요. MR은 저쪽에 아로 공식 어디 갔었죠? 저쪽에 있나? 사라졌나? 아, 있죠. 아, 저기 있네. 그래서 MR은 P에다가 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MR과 MC는 똑같으니까 MR로 바꾸고 이걸 쓰면은 요걸 집어넣게 되면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P 다 지워지고 여기 1이 남았죠? 빼기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로 공식을 쓰게 되면 이 러너 지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힉스라는 또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힉스 지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이름을 알 건 아니고 요거 아셔야 되고 요거 아셔야 돼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힉스에 따른 독점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랑 같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잖아요. 이거이므로 힉스 지수도 이게 무한대분의 1 하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상식으로는 좀 봐두세요. 그 아로 공식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로 공식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보시면
MC 대신에 2번에 1에 MR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에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면 클수록 독점도는 그래서 작아지고 독점도가 작아질수록 후생 손실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 보시면은 그 관역 있죠, 관역. 그거 잘 보세요. 그래서 P분의 P-MC 이거는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탄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니까 탄력성이 낮아지는 걸로 할까? 탄력성이 낮아지면 이거 값이 커지는 거죠. 얘 커지려고 하면 얘는 관심 없다니까요. 이 P가 MC보다 이 차이가 이 값이 커져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여기 가격을 MC보다 더 덤탱이로 높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게 3급 가격 차별할 때 역탄력성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관역에 설명 나와 있네요. 역탄력성 가격 설정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독점도와 이유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 계산 문제 있잖아요. 예제, 그것도 별표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반복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 좀 해두세요.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예제. 옛날에 안 풀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알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었던 제가 그래서 같이 살짝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수요함수가 QD는 80-P 있는데 우리가 칠판에 그림 그리려면 여기가 P로 돼 있으니까 P로 바꿔주셔야 돼요. 귀찮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Q와 P만 구하는 거 하게 되면 안 바꿔도 되는데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꾸시는 게 편해요. P는 80-Q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80이고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 MR은 어떻게 돼? MR은 원래 이제 TR을 구해가지고 미분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기울기 2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시작하시고 기울기 2배 해서 MR은 80-2Q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책에는 그림은 있고 식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중간에 설명은 잘 돼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식에다가 직접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게 뭘 묻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딱 이렇게 흘러가는 걸 딱 구조를 짜야지 문제가 보이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중간에 물론 풀긴 하겠지만 또 해설이 너무 이렇게 또 긴 게 해설인데 시간이 또 다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 객관식 할 때 문제를 한 1시간 공부한다. 그럼 한 20-30문제를 막 풀 정도 이렇게 많이 자꾸 보는 게 좋은데 해설이 너무 길다 보면 한 문제 풀고 해설 읽고 그러면 한 2문제 풀면 1시간이 다 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몇 개 못 풀게 되면은 이게 새롭게 공부하는데 까먹는 게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문제 봤을 때 이 문제가 이거였군. 이런 걸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다음에 MC 보세요. MC. 공급함수가 거의 보시면은 자 QS는 -10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거 다시 P로 정리하셔야죠. P로 정리하시니까 2를 다 곱하면 되니까 이게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과 독점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급 곡선은 우리가 MC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P 이렇게 되는 거죠. P 정리하면 거기가 EQ 플러스 2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얘랑 얘가 같은 걸로 이렇게 하셔야죠.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요 두 개 이렇게 하면 이게 전리 넘어가면 3Q 1이 넘어가면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점점점점 20인가요? 20 이렇게 되죠. 여기가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가격은요? 가격은 요까지 보셔야죠. 여기다가 Q가 20 내니까 P는 60 이렇게 됩니다. 자, 독점 볼게요. 독점 뭐랑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요. 이게 MC고 얘가 MR이에요. MR과 MC가 같아지면 거기서 독점 이게 결정되죠. 독점. 그쵸? 그러면 요거 두 개 P가 요게 MC니까 같게 되면 졸리 넘어가면 4Q 6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 15라고 해야 되나요? 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5를 여기 수요 곡선상에 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Q에다 15를 넣게 되면 65가 되죠. 그러니까 독 이렇게 쓰시죠.
65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죠? 완전 경쟁에서 독점이 됐을 때 얼마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요 삼각형의 면적을 크기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요거 15를 또 여기다 넣어야겠네요. 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랑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 하시죠. 다음에 독점에 대한 평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경쟁이 없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효율적이죠. 나태해진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슌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쪽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았는데 이 사람은 슌페터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슌페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먼 미래나 철학, 뭐 우주, 뭐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려면 완전 경쟁이면 힘들어요. 아니 그냥 하루 종일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하고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는 누구인가? 뭐 잠깐 생각하겠지. 내가 왜 사나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 철학자가 어쩌고 무슨 우리가 뭐 조선시대 성리학 얘기하고 다 어떤 사람이요? 배부른 사람들이야. 이거 먹고 살 걱정 안 하니까 이거 인간은 뭐지? 뭐 정치란 뭐지?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만주에 있던 주민들이 뭐 아니 위에 지도자가 뭐 중국이 지도를 하던 그냥 뭐 한국 뭐 고구려가 하던 뭐 어디가 하던 그냥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정치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정치 대통령 아니 사실 뭐 누가 이렇게 잘만 해주면 되는 거지 누가 하던 사실 그건 필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이야 이제 다 중요한 문제지만 그 옛날에는 뭐 사실 큰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빨리 농사 짓고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게 문제지 뭐 사실 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슌페터 입장에서는 야 독점같이 독점적 이윤이 있어야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거 지금 회계사 공부도 나 빨리 뭐 취업과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막 이렇지 어디 뭐 지금 시키는 대로 이거 그림 지금 하는 거지 이거 하면서 독점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누구 하냐면 집에 뭐 순실 빌딩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난 떨어져도 괜찮고 회계사를 내가 고용하면 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이 독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슌페터는 거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한 3학년 아니 대학원 이런 데 가면 뭐 기업의 뭐 존재 의의가 뭐고 지배 구조는 뭐가 낫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수업용으로는요. 시험 문제를 못 내요. 다음부터 부정적인 거는 경쟁 압력이 없으므로 그거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노력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거기 초과 이윤이 있어야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요. 슌페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슌페터 하나만 밑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제도 이렇게 되는 거 넘어갈게요. 자, 독점과 관련된 뭐 기타 이슈들 몇 개 한번 볼게요. 기타. 첫 번째 이슈는 거기 보시면 X 비효율성이에요. 라이벤스타인이 얘기한 건데 또 옛날에는 문제 낼 게 없을 때는 라이벤스타인은 X 비효율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 이런 거 나왔다는 안 되죠. 잘 몰라요. X 비효율성. 자, 우리 내용 좀 봅시다. 독점 기업은 경쟁 압력에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나태해지는 건데 이 뭔가 얘기하기 힘든 게으르고 게을러 나태 이거 원인은 뭐야?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게을러. 그래서 이게 X가 뭐예요? X 세대. 옛날에 그 미지수 세대죠. 뭔지 정체를 모르는 그런 세대를 그래서 옛날 세대가 돼버렸어요. X 세대, Y 세대, 뭐 X 이론, Y 이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뭐 정체 불명. 왜 X가 이게 미지수가 되는지 아세요? 그 옛날엔 이제 자판을 활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을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알파벳 이걸 쫙 해서 만들어 왔는데 가장 많이 활자판이 남은 게 X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까워 죽겠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수학책에 보니까 수학의 미지수 구해야 되니까 거기다 다 때려 넣자 해가지고 그래서 X
탄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또 왜 X를 미지수로 했을까? 이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뭐 의미를 찾아서 그렇지 사실 대부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운이 대부분.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 공부는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합격권 되는 사람은 또 그게 보면 운이에요. 그렇잖아. 더 운이 돼버렸어. 상대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379 했는데 370 뭐 80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럼 떨어지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X라는 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2번에 보시면 X의 비효율성 때문에 뭔가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후생 손실 그냥 두리뭉실 얘기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해요.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추구 행위. 또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지대가 뭐예요? 지대. 지대. 이게 땅의 가격인데 렌트라는 표현을 써요. 렌트. 아니 우리가 진짜 이게 많은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면요. 이게 또 이제 막 120살까지 사는 세대가 됐는데 65세 이렇게 되면 정년퇴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팔팔한데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제학 책을 다 싹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의 삶은 이걸로 이제 우선 경제학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놓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또 경제에 관심 갖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경제학 삶을 싹 버리는 사람 중에서 이제 진짜 농사를 지으러 이렇게 착 뭐라고 하죠? 낙향은 아니고 뭐 아무튼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제학 교수 중에 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화가로 변신하는 사람도 봤고, 아니면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막 사진을 착착착 찍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진 아무렇게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이면에 철학이 있고 뭐 나름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사짓는 어떤 분을 봤더니 이게 똑같은 바로 인접한 땅인데 뭐 마인가 뭘 심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비료도 주고 정성스럽게 했는데 자녀 교육하고 비슷한 것 같대요. 그래서 뭐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여기서는 10 이렇게 다 10이라는 수학을 거뒀는데 얘는 100 이렇게 나오는 땅이 있대요. 금싸르기 땅이죠. 이거 뭐 잘 모르겠대요. 그냥 바로 인접했는데 여기선 잘 열리고 여기서 안 열리고 그렇다고 이 차별대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땅은 흔하진 않겠죠. 딴 데보다 플러스 90이라는 뭔가 이득을 더 초과해서 얻게 되는데 요렇게 딴 데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이득을 많이 얻게 되면 플러스 90 이것을 우리는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런 건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생산 요소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요즘은 그런 지대 가지고 이제 하기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할 때 설명을 해요. 재능, 탤런트죠 말 그대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야구선수 류현진이다 하면은 막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타고난 재능 류현진.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건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준 선물이네. 뭐 막 그거죠. 막 노래를 막 하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막 뭐 득음하려고 막 산에 지리산 가서 했는데 조용팔 아세요? 그럼 어떻게 이겨? 원래 그냥 타고났어. 그럼 어쩔 수 없죠. 가끔 보면 이 회계사 시험도 보면 회계나 이런 거에 또 이렇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쟤는 어떻게 회계를 저렇게 잘하지? 그냥 원래 좀 하면 금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일부 몇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지닌 유재석 보세요. 유재석 뭐 이렇게 뭐 국민 윤희님이죠. 윤희님 보세요. 윤희님. 느님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이런 엔터테이너 이런 산업이 없었으면 뭐 하겠어요. 저랑 비슷하게 그냥 같이 뭐 공장에서 일하고 하면 걔나 나나 뭐 연봉 4천 3천 똑같을 거야. 근데 갑자기 저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은 아니지만 윤우님은 갑자기 TV 나와서 그냥 사회 몇 번 보고 했더니 누구는 3천만 원 버는데 윤우님은 얼마 버나 모르겠네. 아무튼 30억을 번다 합시다. 이게 뭐예요? 윤우님이 근데 뭐 특별한 뭐 노력은 했겠는데 요 차이인 거의 뭐 29억 7천만 원 되는 것만큼이 그 노력으로 그만큼 보상인가요? 아니죠. 타고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재능이라든가 뭐 유머. 그럼 막 윤우님이 막 부러우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막 무한도전을 이끌어가면서 막 전 국민을 이렇게 재밌게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것도 재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보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재능은 이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대라는 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가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거요. 일부러 공급을 제한시켜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거의 독점적 지위죠. 제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더 와 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니까 변호사도 보면 야 변호사 좀 더 많이 뽑아서 로스쿨을 막 늘려야 아이 안 돼. 그 국민들이 좋은 변호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지 그 이상한 서비스를 막 하면 퀄리티 떨어지는 사람들 잔뜩 생기니까 안 돼.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 나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떨어지는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누가 무슨 뭐 김앤장한테 맨날 뭐 간단한 무슨 뭐 민사 소송하는데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아 퀄리티 있게 받아야지. 뭐 가방 하면 다 명품 가방이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채소 담고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 다. 뭐 샤넬만 있어야 되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급을 제한해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는 행위를요, 렌트 시킹 행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만드는 나쁜 행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거기 볼게요.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 뭐 쓸데없는 노력이죠. 일부러 자기네 이득을 취하려는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고요. 독점 기업이 사업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입 기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하는 데 쓰고 정치권에 이 생산적이지 않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용만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 역사는 없어요. 모든 시험 통틀어서 나온 적 없어요. 다음 왜 합니까? 그냥 그래도 독점하면 이런 걸 한번은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소비자의 선택 제한, 뭐 자유 제한, 경제력 집중. 보통 이제 경제력이 집중되면 정치력도 집중되고 이게 정치가 또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부와 소득이 좀 이렇게 좀 분산이 되면 정치력도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특성하고도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독점 규제 나와 있는데 이 독점 규제는 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규제에서부터 쭉 해서 뒤에 독점 마무리하고 독점적 경쟁은요. 거기 4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독점하고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차별화라는 그런 거랑 해서 박스로 말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간단히 쫙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마무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독점 뒤에 마무리하고 독점적 경쟁하고 그렇게 과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